자, 잘 쉬셨나요? 이제 시장론 이제 전반부 끝났고 후반부에 지대이론만 볼 겁니다. 자, 지대이론입니다. 근데 잠깐만, 제가 아까 시장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던 중에서 시장론 후반부에 학자가 등장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론 후반부에 뭐? 학자가 등장한다 라고 했어요. 시장론에서 등장하는 학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분은 총 18명이에요. 학자 몇 명? 18명. 학자 몇 명? 18명. 시장론은 학자 8명. 이렇게. 아시겠죠? 절대 까먹을 수 없는데, 첫 번째는 지대이론이에요. 지대론인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간 구조이론입니다. 도시공간 구조이론. 세 번째는 입지론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문제는 도시공간 구조와 입지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입문이니까 뭐만 본다? 지대이론에서 중요한 거 3명만 본다는 거예요. 원래 지대이론에서 7명,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4명, 그리고 입지론에서 7명 이렇게 등장하고, 입지론에서는 무엇까지? 계산 문제까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문이니까 우리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시겠죠? 지대이론 7명 중에 중요한 3분입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하셔야 되겠죠. 지대는 뭐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토, 지, 임, 대료라는 거예요. 됐어요? 지대는 뭔데? 토지의 임대료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토지의 임대료를 말한다.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대는 유량 개념이겠어요? 저량 개념이겠어요? 유량 개념이지. 왜? 월세로 내니까. 한 달 동안, 그쵸, 1년 동안 월세, 연세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토지 임대료 지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리카도 한번 보시죠. 자, 리카도라는 사람이 차액만큼이 지대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차액만큼이 지대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차액만큼이 지대다. 무슨 차이만큼? 생산성의 차이만큼이 지대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생산성의 차이만큼이 지대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비옥한 토지.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빼기 비옥하지 않은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고? 지대가 된다고. 그 뜻이에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보세요. 자, 지대가 왜 발생하는데? 라고 물어봤었을 때 우등지, 뭐라고요? 비옥도가 좋은 곳, 생산성이 높은 곳, 여기를 뭐라 그런다? 우등지.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토지를 뭐라 그런다? 한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빼기 뭐? 한계지. 빼기 한계지. 여기만큼이 뭐가 된다고? 지대가 된다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치하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한계지에서는 뭐가?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비옥하지 않은 토지, 뭐다? 한계지에서 나오는, 한계지는 뭐예요? 생산비랑 무엇이 매상액이 일치하는 지역. 여기 나와있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생산물의 가격, 팔아먹었을 때 생산비 가격이 일치하는 지역이 뭐라고요? 한계지. 한계지에서는 뭐다? 최열등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우등지, 즉 뭐다? 내가 그 땅을 경작해서 경작 비용보다 경작 비용, 생산비보다 생산물을 팔아먹었을 때 버는 돈이 더 많은 지역에서
일치하는 지역을 뺀 만큼이 지대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뭐만큼이? 차액만큼이 지대가 된다. 그 뜻이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우등지. 맞죠? 여긴 뭐예요? 생산물의 가격이 매상고가 큰 곳. 그쵸? 매상고가 큰 곳. 매상고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산물 가격에서 빼는 거예요. 무엇을? 생산비를. 뺐더니 뭐가 나온다? 순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이익이 있다 없다?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열등지예요. 열등지는 매상고가 있다 없다? 없다. 매상고가 있다. 있는데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생산물의 가격에서 뭐 뺐다? 생산비를 뺐더니 뺐더니 뭐가 된다? 남는 돈이 있다 없다? 남는 돈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등지였죠. 아까 얘기했죠?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제외했을 때 남는 돈이 있다 없다? 남는 돈 없다. 그래서 열등지와 우등지의 만큼 뺀 것이 뭐가 된다고? 지대가 된다고. 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열등지 여기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지대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차액만큼이 지대가 된다. 우등지에서 열등지 뺀 만큼. 자, 요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별표. 자, 잘 보세요. 비옥한 토지 우등지와 덜 비옥한 토지 열등지 사이에서 뭐가 생긴다? 생산성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 생산성의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고요? 지대가 된다고요. 즉 뭐다? 차액만큼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그 차액이 뭔데? 우등지와 열등지 사이의 생산성 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은 곳은 매상고가 크겠네. 맞죠? 생산성이 없는 곳은 생산비랑 같으니까는 그거 차액만큼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세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 별표. 리카도는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자, 리카도는 뭐라고 얘기했냐? 곡물 가격이 무엇을?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리카도는 뭐라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 왜? 차액만큼이니까.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잉여를 뭘로 봤다? 불로소득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리카도입니다. 무슨 지설? 차액 지대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등지에서 우등지 생산성에서 열등지의 생산성을 뺀 만큼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되는 것이고, 곡물 가격이 무엇을? 지대를 결정합니다 라고 정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됐죠?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우등지라고 해서 계속 투자한다고 하니까 수학이 어떻게 된다? 체증, 체감, 체감의 법칙까지 요거 하나만 체크. 중요한 것은 우등지에서 열등지만큼의 차액이 지대가 된다.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대는 뭐가 된다?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체크. 그러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비옥하면 생산물 가격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파레토의 뭐? 경제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총 버는 돈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 수입은 최소한의 수입이 되겠고, 경제지대는 초과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교수님,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수입이라면서요? 무슨 말이에요? 자, 전용 수입이란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현재 용도 그대로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뭐다? 최소한의 지급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B 회사로 넘어가지 않게, 다른 용도로 바뀌지 않게 A 회사에서 얼마? 일정 금액을 주겠다. 뭐 1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최소한의 지급. 이거 받으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전용 수입이란 무슨 말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거, 하고 있는 데서 그대로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최소한의 수입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경제지대예요. 경제지대는 맞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비탄력적인 경우 추가적인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희소성에 따른 초과 수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공급이 희소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하는 공급자잖아요. 근데 학개론 쌤이 저밖에 없어요. 다른 쌤이 저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경제지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게 뭔데? 초과 수입.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전용 수입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것으로서 뭐가 된다? 잉여분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떨수록? 탄력성이 비쌀수록, 양변화가 적을수록, 가격 변화가 클수록 총 수입 중에서 경제지대의 비중이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 쓰시면 돼요. 자, 공급하고 관련된 거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무엇은 경제지대는 뭐라고요? 커진다. 요것만. 비탄력적, 양변화가 적을수록, 그쵸? 숫자가 얼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론쌤들이 막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럴수 뭐다? 초과 수입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수입의 전체가 다 초과율이 되겠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무엇이 경제지대가 커진다. 요게 포인트. 커진다. 커전다 아니고 커진다. 커진다. 그러면 반대로 탄력적일수록 양변화가 많을수록 개론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무엇은 전용 수입은 커진다. 경제지대는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봐봐.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자,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모두 경제지대래요. 됐죠? 두 번째, 완전 탄력이래요. 양변화가 무한이래요. 막 개론쌤들이 막 시장에 넘쳐나. 그럼 돈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겠지. 최소한만 받겠지. 그 뜻입니다. 됐죠? 개론쌤이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 뭐다? 모두 경제지대. 초과이윤 어마어마하다. 경제지대. 이게 뭐다? 초과이윤. 이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론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보세요. 내가 버는 총 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다? 나 여기서 일함에 있어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수입. 아까 얼마라고 얘기했죠? 100만 원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얘기했죠. 그리고 경제지대. 요게 뭐다? 초과 잉여 수입.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합시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요게 총 수입이 된다. 전용 수입은 뭐? 최소한의 지급액, 최소한의 수입. 경제지대는 뭐? 초과 이윤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제 T낸입니다. 자, T낸은 중요하죠. T낸 무슨 지대? 위치 지대설. 입지 교차 지대설입니다. 원래 이분은 되게 고립국 이론이라는 되게 유명한 논문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대의 결정과 농업용 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T낸은 지대의 결정이 비옥도만이 아니라 뭐다? 위치에 따른 무슨 개념? 교통비, 운송비, 수송비의 개념을 잡으신 거예요. 별표. 됐죠? 그래서 보세요.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빼는 거 맞죠?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빼는 거. 그래서 생산물 가격에서 뭐? 생산비 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봐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까 얘기했던 차액지대. 아이고 차악이 아니라 차액지대설. 차액지대설. 맞죠? 우등에서 열등기 뺀 거 맞는데 생산물 가격에서 그게 못 뺀 건데 생산비 뺀 건데 요게 뭐가 된다고? 지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누가 주장했다? 리카도가 얘기했다. 우등기 열등기 차이만큼이니까. 됐죠? 그래서 얼마에 팔아먹었는데 얼마 들었는데 요만큼이 지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T낸의 위치 지대설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요. T낸이죠. 무슨 말이냐면 야 생산물 가격에서 뭐 빼고 생산비 빼고 뭐까지 빼야 되냐면 교통비까지 빼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빼야 지대다 라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교통비만큼, 운송비만큼, 수송비만큼을 더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통비 혹은 수송비, 그리고 혹은 운송비 이렇게 좋습니다. 셋 다 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교수님 차액지대설하고 똑같네요.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위치에 따른 교통비까지 뺐다, 차감에 따르는 것이 차액지대설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봐봐. 차액지대설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뺀 거예요. 그게 지대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등기, 열등기 차이에서만큼. 근데 우리 위치지대설 T는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뭐까지 뺐다? 교통비까지 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산비와 무엇까지? 수송비까지 뺐다. 수송비까지 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대는 이었죠. 생산물 가격에서 뭐 빼고 생산비 빼고 수송비까지 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의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 수송비에서 나온다. 요거 특히 강조.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지대, 한계지대, 곡선인 겁니다. 한계지대, 곡선. 지방농업 뭐가 있어요? 뭐 화훼, 꽃 이런 거 있겠죠. 조방농업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벽 키우고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그냥 노지에 풀어놓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중심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됐죠? 그래서 시장에 입지할수록 뭐보다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외곽에 갈수록 뭐다? 토지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뭐 농업, 목축업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소 키우는 거. 소 키우는 거는 엄청 외곽적 하는 거죠. 대관령. 그쵸?
그런 데 가는 건데, 뭐 이렇게 꽃을 키우고 비닐하우스 키우는 거 어디에? 중심지 좀 가깝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bid rent 잠깐 볼게요. bid rent. bid가 입찰이라는 뜻이에요.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그럼 봐보세요. 입찰합니다. 그러면은 낙찰 받으려면 돈을 얼만큼 가장 많이 쓴 최대 금액을 쓴 사람한테 낙찰되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초과이윤 있다 없다? 초과이윤 없다. 초과이윤 없을 만큼 초과이윤이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지대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방금 세 분 배웠어요. 세 분 배웠어요. 자, 세 분 배웠어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지대로서 세 분만 딱 세 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누구? 리카도의 자액지대설. 됐죠? 두 번째는 파레토의 무슨 시대? 경제지대. 세 번째는요, 튀네네 위치지대설. 아시겠죠? 튀네네 뭐? 위치지대설. 이렇게 세 분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교재에 있어서 언급은 드렸지만은 일단 요 세 분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뺀 만큼이 차익이다. 맞죠? 5등지, 10등지 차이니까요. 그런데 파레토 경제지대에서는 초과이윤이 경제지대다. 그래서 전용 수입 더하기 경제지대는 총수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튀넨의 무슨 지대? 위치지대설은 어디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다가 위치의 개념을 추가해서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뺀 것까지 해서 지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학자는 이렇게 지대론 세 분만 할 거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시장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에서는 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본서 가서 지대이론 7명, 도시공간 구조 4명, 그리고 입지론 7명 들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해 주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용어 정리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4교시가 짧았으니까 그 4교시에서 용어 정리. 우리 인문반이니까 용어가 좀 필요하죠. 오늘은 41번부터 80번까지 용어 정리 빠르게 볼 거니까요. 용어 헷갈리시는 분들, 저는 부동산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 완전 초보분들 들으시면 용어가 좀 더 편하게 들리실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잠깐만 끊었다가 용어 정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실게요.